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브라질전 패배 이후 터져나온 충격적인 폭로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경기 전부터 이미 불안했던 분위기 경기 중 이어진 혼란 그리고 끝내 눈물로 마무리된 대표팀의 비극적인 장면. 그 속에서 이강인이 털어놓은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왜 손흥민이 지휘를 막으셨습니까?의 한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내부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0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브라질의 산바 리듬이 아닌 절망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0대5로 참패했습니다. 쓰리백 전술을 고수한 홍 감독은 경기 내내 전술적 변화를 주지 않았고 브라질의 빠른 압박과 유기적인 공격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이스테방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이 한국의 수비 라인을 유린했고 경기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고립되었고 중원은 브라질의 압박에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끝까지 3백을 유지했습니다. 이 결정이 선수단 내부의 긴장을 폭발시켰습니다. 벤치에서는 지금이라도 포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홍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추가 실점이 이어졌고 선수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경기에서 대표팀은 단순히 진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신뢰 그리고 리더십이 무너지는 장면을 전 국민 앞에서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훈련장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그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이강인의 눈물이었다. 평소 누구보다 냉정하고 차분하던 그의 얼굴에 눈물이 맺히자 동료 선수들은 숨을 죽였다. 브라질전을 앞두고 대표팀 내부 분위기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 한 방울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오해 그리고 감독과 선수 사이의 신뢰의 균열이 한순간에 드러난 상징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훈련 중 전술 조율 과정에서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에게 패스를 요청했지만 이미 홍명보 감독이 훈련 진행을 중단시키며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그런데 그 지시가 팀 내부에서 논란이 된 것이다. 일부 선수들은 이강인이 준비한 세트 플레이를 왜 막았느냐며 감독의 과도한 개입을 문제 삼았다. 그 순간 이강인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왜 막으셨습니까? 라고 말하자 훈련장은 얼어붙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믿음을 잃은 제자의 절규였다.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은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강인은 감독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주변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그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누군가는 감독의 권위를 무너뜨린 무례한 행동이라며 이강인을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답답함의 표현이라며 그의 용기를 지지했다. 한국 축구의 세대 갈등이 고스란히 한 장면 속에 담긴 것이다. 흥미로운 이강인이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 아무도 그가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브라질전을 앞둔 훈련은 원래 팀워크 점검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술보다 감정이 먼저 폭발했다. 손흥민은 이강인 옆에서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이미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강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훈련은 조기 종료됐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이강인은 인터뷰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는 단지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게 오해로 비춰진 것 같아요. 그는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울림은 컸다. 단순한 선수와 감독의 갈등을 넘어 소통의 단절이라는 한국 축구의 오래된 병폐를 드러낸 것이다. 이 사건은 곧 폭로전으로 번졌다. 일부 언론은 이강인이 특정 전술을 무시했다고 보도했지만 며칠 후 대표팀 내부 관계자의 증언으로 상황은 반전됐다. 이강인은 그저 팀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길 원했을 뿐이었다. 감독과의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무례하거나 감정적이진 않았다. 그 말을 통해 팬들은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 결국에 막으셨습니까? 라는 한 문장은
한국 축구의 현실을 압축한 상징이 되었다. 위에서 지시하고 아래는 따르는 구조 속에서 창의성과 자유는 사라진다. 이강인의 눈물은 단지 한 선수의 감정이 아니라 세대 교체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의 울부짖음이었다. 그의 진심이 어디까지였든 그 순간 그는 단지 한 명의 젊은 선수가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을 세상에 던진 메신저였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에도 자신의 전술적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파이브백으로 끝까지 가야 했다. 그의 말에는 일관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과의 괴리도 느껴졌습니다. 선수 구성과 경기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완고함은 결국 지도자의 고집으로 비춰졌습니다. 브라질의 빠른 압박에 3백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라인 간격은 벌어졌으며 미드필드는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백 전환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홍명보는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시대와의 괴리만 커졌습니다. 손흥민 세대는 유럽 축구의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선수들로 빠른 판단과 즉각적인 유연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홍 감독은 끝까지 버티는 축구를 택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전술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 간 사고의 충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단순히 권위의 문제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감독이 중심이 되는 팀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경기 도중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장면은 그에게 뻔한 침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손흥민은 혼란한 경기 속에서 스스로 방향을 제시하려 했고 그건 주장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그 순간 감독의 통제를 지키기 위해 손흥민의 목소리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통제는 지켰지만 팀은 잃었습니다. 리더십이란 명령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법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주려던 건 바로 그 신뢰였습니다. 홍명보의 리더십은 여전히 과거의 위계 속에 머물러 있었고 그 한계가 이번 브라질전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리더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대표팀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브라질전의 대패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다시금 스스로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리더란 무엇인가? 손흥민의 침묵과 이강인의 눈물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아픈 답이었습니다. 팀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 경험이 현재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세대의 사고 열린 소통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이야말로 지금 한국 축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